자, 오늘 이제 배울 파트가 뭐냐면 5단원이고요. 삼각함수고,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려면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라고 나오면 뭘 알아야 된다고 나왔어, 현수야. 거기 뭘 알아야 된대? 그죠? 일반각을 알아야 된다고 나와 있을 거야. 일반각.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각을 표시할 줄 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각이란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좌표 평면을 딱 그려줘요. 그랬을 때 우리 항상 모든 각의 시작은 이 원점부터 해당하는 X축의 양의 방향 쪽으로 해서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을 잴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요 선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시초선이에요 라고 부를 거야. 각이 시작하는 선이라 그래서. 그러면 각을 표현하려면 시초선부터 다른 하나의 선분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반직선 OP를 그릴 거고요. 우리가 이 반직선의 이름을 일명 그냥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그냥 용어 정리야. 아, 반직선의 이름이 동경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초선부터 동경까지의 각을 앞으로 여기가 몇 도냐 이런 식으로 구해보겠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각도를 우리가 30도다라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는 시초선부터 동경까지 각이 30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반직선이 예를 들어 이쪽으로 그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각을 또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 각과 이 각이 대칭이라고 같다라고 하면 이 각은 앞으로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마이너스 30도예요 라고 표현할 거야. 즉 각이라는 것은 내가 이게 무슨 방향이지? 시계가 가는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 여기가 이제 플러스 방향이고 요렇게 이게 시계 방향이야? 이게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각이라는 건 시초선부터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일단 각을 표시할 거다. 여기까지도 어렵지가 않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동경의 위치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각도가 딱 구했더니 얘가 390도라는 각을 동경을 표시하라고 나왔어. 그러면 390도라는 건 뭐야? 한 바퀴가 360도잖아. 거기다 몇 도를 더 간 거야? 30도를 더 간 거야. 그러면 한 바퀴를 돌고 30도를 더 가면 처음에 그렸던 이 동경의 위치랑 서로 뭐 하겠어? 똑같다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거. 아, 390도나 30도나 동경의 위치는 똑같다라고 얘기할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390도면 똑같겠니? 더 큰 각도 똑같겠죠. 예를 들어 750도도 해당하는 동경의 위치가 뭐 할 거다? 똑같다라는 거 이해돼? 또는 마이너스 330도. 마이너스 330도는 여기서 거꾸로 마이너스 330도를 가버린 거야. 그럼 남는 각이 30도니까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각이나 이 각이나 이 각이나 동경의 위치는 전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각들을 그냥 하나로 표시할 거고 그 각을 표현한 방법을 일명 일반각이다라고 표시할 거다. 즉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360 곱하기 1 더하기 30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750도는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30도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330도는 어떻게 되겠냐?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0도다라고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저 30도에 해당하는 일반각을 쓰세요 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자. 얘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지금은 30도예요 라고 하면 얘가 동경 30도에 대한 일반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우리는 이미에 알파도라고 나왔다면 해당하는 알파도에 대한 일반각을 쓰세요라 그러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다 라고 쓰는 게 저 알파도에 대한 일반각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때 이 알파도는 0과 360도 안쪽으로만 표시할 거고요. 당연히 저기 n은 정수가 돼요. 즉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얘기한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해당하는 이 각들을 일반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즉 이것을 일반각 표현해라. 어떻게? 예를 들어 요거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래. 그럼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게 아니라 그냥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다 라고 쓰는 게 750도에 대한 일반각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반각으로 구해서 뒤쪽의 각만 구하면 우리는 동경의 사분면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사분면은 상황이 당연히 몇 가지? 네 가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됐어. 그럼 요 정도 가지고 우리 뒤쪽에 한 장을 넘겨봐. 뒤쪽에 한 장을 넘겨볼게요. 한 장을 넘겨봐. 한 장을 넘기면은 개념 원리 익히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거기 네 문제인데 그 문제들 한번 쭉 풀어봅시다. 자, 필수예제 1번은 다음 각의 크기를 우리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라고 표시했을 때요. 우리가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아, 결국에는 해당하는 요 각이 가장 작은 것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500도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500도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아, 진짜 계산 잘 못하겠다. 220도인가? 그렇죠. 220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아 얘는 몇 도가 되겠다? 220도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각이 뭐한 거 가장 작은 것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계속 합시다. 마이너스 300도 이제 바로 알겠죠?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60도가 되겠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100도는 뭐죠? 야 솔직히 너네 알잖아 얼마인지. 야, 자 이게 260도죠. 그 다음 그냥 얘기해. 이거 몇 도야? 얘도 60도죠. 얘는 몇 도야? 얘는 몇 도야? 340인가? 맞나? 이거? 340. 340이지. 몰라? 너네? 자, 요건 60도고 얘는 340이죠? 네 번째 400이 40. 아, 40도. 그렇지. 누구야? 멍청이. 자, 나야, 나. 자, 그래서 40도죠. 그리고 마지막 게 얼마가 돼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340이다. 340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몇 번이다? 뭐 4번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다. 해당하는 실제 동경의 위치가 각이 가장 1섬에 가까운 쪽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거 해볼게요. 밑에 것도 곧바로 가자. 자, 밑에 문제는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배울 때는 잠깐 기억했다가 혼자 집에 가서 문제 풀 때 늘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된다. 뭐 해볼게요. 자,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잘 배워놓고 또 나중에 이렇게 푼다. 세타가 1사분면이니까 1사분면의 각이라는 것은 얼마랑 얼마 사이 있는 거야? 당연히 몇 도랑 몇 도? 0도랑 몇 도? 90도 사이에 있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3분의 세타니까 이 각을 전부 다 얼마로 나눠? 3으로 나눠서 0도, 3분의 세타, 30도가 되는 거니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다?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한다고. 근데 답이겠어 아니겠어? 아니겠다는 느낌을 받아. 여러 가지 사분면이 나오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세타가 1사분면에 있다라는 것은 몇 바퀴 돌아서 1사분면인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앞에다가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은 앞에 꼭 360도 곱하기 n을 붙일 거예요. 왜? 저 동경의 위치가 몇 번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딱 온 거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얘를 얼마로 나눠라? 3으로 나눠서 얘가 120도 곱하기 n 그리고 이제 3분의 세타 그리고 얘가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다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다가 n에다가 정수들을 집어넣어서 구할 거고 첫 번째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0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0과 30도 사이에 있어요 라고 하나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게 되면 120도랑 150도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게 되면 240도와 270도 사이에 있다. 그래 놓고 이제 3도 집어넣어 봤더니 딱 몇 도가 돼요? 360도가 돼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360도는 그냥 몇 도랑 똑같다가 되겠어? 360도는 0도랑 똑같다가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반복되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0도와 30도 1사분면
120도와 150도 2, 4분면, 240과 270이니까 3, 4분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1, 2, 3, 4분면을 전부 다 지난다라고 푸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듣고 나서는 똑같이 따라 쓰겠지?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꼭 요 360도 곱하기 n을 안 붙여서 맨날 1, 4분면만 답이라고 하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알겠죠? 자, 밑에 거 한번 쭉 풀어볼게요. 밑에 거 세 문제 바로 풀어보자. 자, 이번 문제는 일명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경의 위치가 총 5개가 있거든요. 그 5개를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줘야 돼. 근데 시험 볼 때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가 총 5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치, 두 번째가 Y축 대칭, 세 번째가 X축 대칭, 그리고 네 번째가 일직선상의 반대 방향, 일직선상 반대 방향.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반대 방향. 니네 거에는 책이 나와 있다. 앞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가 Y는 X대칭. 이래서 아마 개념원리 책에 아까 했던 내용 정리에 요 5가지가 아마 나와 있긴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도 외우지 못해요. 아니, 외우긴 하는데, 알았죠? 보통 나도 그림을 그려서 확실하게 한다. 해보자. 자, 두 동경이 일치라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좌표 평면상에다가 동경 하나를 딱 그렸어. 됐어요? 그 각을 알파 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또 동경이 똑같이 하나가 있는 거야. Q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일치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각도 얘랑 여기는 뭐 하겠어?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각이나 이 각이나 몇 바퀴 돌아서 여기 왔는지는 모른다라는 얘기야. 이 말이 하겠어? 예를 들어 하나가 30도라 그래서 여기 표현할 수가 있고 하나는 몇 도가 돼서 390도가 돼서 여기 올 수도 있겠잖아. 그래도 동경은 일치한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 관계가 뭐냐? 하나는 30도, 하나는 390도. 두 개를 뭐 했더니 뺐더니 몇 도가 돼? 360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쉬었다 해. 쉬었다 합시다. 자, 뭐 했어요? 우리 동경의 일치까지 했었죠? 자, 동경의 일치란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결국에 30도의 동경이나 390도의 동경이나 똑같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390도와 30도의 차는 360도가 되듯이 그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두 각을 빼보면 이것은 항상 뭐가 되냐면 360도 곱하기 n이 되겠다. 즉 360도에다가 정수배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어. 누가 큰지 모르니까 n은 정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동경의 일치관계다. 자, 두 번째는 Y축 대칭을 해보자. 그럼 Y축 대칭의 동경 두 개를 그려보는 거야. 당연히 한쪽 동경을 이렇게 그리고요. 한쪽은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동경이. 그러면 이쪽 각을 선생님이 그냥 알파, 이쪽 각을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Y축 대칭한 거니까 여기 각도 당연히 얘랑 모양이 뭐 하겠어? 똑같다라고 둘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180도가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알파가 360도 곱하기 n, 베타도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n이거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360도 곱하기 n과 360도 곱하기 다른 n이야. 다른 n을 더하면 일단 360도로 묶이면서 n 더하기 n이 돼. 그리고 뒤에 180도가 붙어서 그걸 다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합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된다가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일 때의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선도 외우지 않고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즉 얘를 붙여준다가 중요해. 둘 다 몇 바퀴를 돈지 모르니까. 그럼 X대칭 어떻게 했어? 직접 공식을 만들어 보면 하나의 동경은 이렇게, 하나의 동경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알파라 그러면 항상 모든 각 초성부터 각이니까 이렇게 써서 여기가 베타가 된다라고 해줘야 된다. 그럼 어디가 알파겠어? 여기가 알파겠죠. 그럼 이번에 두 개를 더하면 몇 도? 360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번에는 더한 게 360도인데요. 얘도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얘도 360도 곱하기 n이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60도인데 앞에 360도 곱하기 n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는 맞는데 그럼 얘를 당연히 어차피 이게 360도, 360도니까 이거 한 번에 쓸 수가 있겠고 그럼 이걸 n 플러스 1라고 쓸 필요 없어. n은 그냥 정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그냥 요렇게
더한 거는 360도 곱하기의 정수배가 된다라고 적는 게 X대칭이 되는 거다. 그림을 다 그려봐야 돼. 나중에 외우겠지만. 자, 네 번째가 일직선상의 반대방향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얘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일직선을 그려요. 그래 놓고 여기가 알파일 때 요쪽이 베타가 된다라는 것이 서로 동경이 일직선상의 반대 방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쪽은 요렇게, 한쪽은 요렇게 동경이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두 개를 뭐 하겠니라고 봤더니 요만큼이 딱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180도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 두 개를 뺀 게 180도인데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두 개를 뺐더니 180도인데 앞에는 또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180도다. 요렇게 구해주는 게 동경이 일직선상의 반대방향이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와인 세칭. 와인 세칭은 자, 동경이 하나가 요렇게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y는 x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대칭되게 그려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쪽이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y는 대칭이니까 요 알파 각이 어디랑 똑같냐면 여기랑 똑같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 이번에 또 두 개를 뭐 해보겠다? 더해보겠다가 되는 거야. 더했더니 일단은 90도가 되는 건데 앞에다가 뭘 붙이자? 360도 곱하기에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얘를 붙여서 써주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저렇게 5가지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고 너네 개념원리 나와 있어요. 아마 페이지에 129페이지에 보면은 동경의 위치 관계라 그래서 총 5가지가 이미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기가 좀 힘들어. 나도 이거를 딱 외우지 못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리거나 그것 정도 하나 그려서 걔가 그거였지 하고 나도 풀지 이거를 뭐 이거는 이거, 이건 이거 이렇게 해서는 풀기가 힘들다. 근데 내신 대비 정도가 되면 외우겠죠? 그리고 까먹으시면 돼요. 이런 게 뭐 수능에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 문제 내가 풀어보고 니네 거 밑에 거 풀어보자. 선생님은 뭐냐면 세타와 각 5세타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 크기를 모두 구하라. 세타는 0도와 360도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뭐였다? 뺀 게 360도 곱하기 n이었어. 그럼 뺄 때는 당연히 뭐에서 뭐 한 걸 빼야겠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좋겠고 이걸 뺐더니 뭐다? 360도 곱하기 n이 우리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관계가 썼어요. 요거. 됐어요? 그랬더니 요걸 해보면 얼마가 돼요?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니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얘가 90도 곱하기 n이 되는구나. 그럼 n에다가 0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어 볼 거고 근데 n에다가 0 집어 0도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될 수 있는 답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90도 그리고 180도 그리고 270도 360도는 안 들어가니까 안 돼서 요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구한 n에다가 정수들을 집어넣으면서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들 뭐 보면서 해도 좋고요.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번에 호도법과 60분법이란 걸 해볼게요. 호도법과 60분법. 60분법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도법과 60분법이라는 것은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야. 저기서 60분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바퀴를 총 360등분 해서 그 각을 1도로 잡은 각을 우리는 일명 60분법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호도법이란 걸 배워볼 거야. 호도법이란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해보자. 자, 원을 하나를 그렸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선생님이 R인 원을 하나를 그려볼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 하나를 만들었더니 그 호의 길이가 딱 R인 상황이 있을 거야. 내가 부채꼴을 만들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딱 R인 상황이 한 군데가 있겠죠. 됐어? 그때 우리는 이 각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1이라고 쓸 거고 단위를 여기에다가 RAD라고 알고 읽을 때는 라디안이라고 읽을 거야. 라디안. 그래서 부채꼴에서 반지름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R일 때 그 각을 1라디안이라고 얘기할 거야.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부채꼴을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여기가 또 R이 되는 상황을 그리면 이번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R이 되니까 이 각은 몇 라디안이냐면 2라디안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도 됐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면은 우리가 부채꼴에 반원의 호의 길이 얼마죠? 반원의 호의 길이는
반원의 호의 길이는? 다들 왜 그래? 반원의 호의 길이 얼마야? 자, 정신 차려요. 원의 둘레가 2파이r이에요. 다시 원의 둘레가 2파이r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아니요, 파이r이야. 자, 파이r이겠죠. 2파이r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아까 2r일 때 여기 각이 2라디안이죠. 그럼 여기가 파이r이면 이 각은 뭐라고 불러야겠어? 이 각을 파이라디안이 되겠죠. 맞아요? 2r일 때가 2라디안이고 파이r이니까 뭐가 되겠어? 파이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저 파이라디안이 몇 도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180도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호도법의 각, 이게 60분법의 각, 두 개의 각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 파이라디안이 18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파이라디안은 몇 도가 되는 거야? 얘가 360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자, 한번 1라디안은 뭐죠? 1라디안은 몇 도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파이를 양변에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파이분의 180도가 되고 이때 우리는 파이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숫자로 3.14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3.14분의 180도니까 대략 계산하면 57. 몇 도 정도가 나와. 당연한 거죠. 왜요?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r이고 반지름 r이고 예를 들어 여기도 r이라 그러면 r이잖아. 그때 얘가 호가 아니라 직선이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고 그때가 60도 정도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호의 길이니까 조금씩 각이 줄어들어서 한 요 정도가 나오겠다가 맞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러면 1도는 뭐죠? 1도는 몇 라디안이냐고 물어보면 1도는 얘를 거꾸로 얼마로 나눠야 돼? 180으로 나눠야 돼. 그럼 얘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몇 라디안이냐 그러면 180분의 파이, 이때 파이를 3.14로 생각하면 3.14를 180 나누면 엄청 작은 수가 되겠지? 그 정도의 라디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럼 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 3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니? 라고 해서 60분법으로 고칠 줄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그 기준이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가 되겠다? 60도가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그럼 거꾸로 120도는 몇 라디안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120도가 몇 라디안이라는 것은 뭐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야? 120도를 120을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120을 곱하면 180분의 120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3분의 2 파이 라디안이에요 라고 거꾸로 고칠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왔다 갔다를 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다들 잘할 수 있나? 예를 들어 6분의 7 파이 라디안은 몇 도예요? 잘하네. 잘하는구나. 135도는 몇 라디안인 줄 알아? 135도는? 잘하네. 자, 그래.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렵지. 잘해? 자, 이거를 왔다 갔다를 이제 바꿀 줄을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거야. 다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 그러냐면 결국엔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되기 때문에 파이 자리에다 기본적으로 180도를 집어넣은 다음에 라디안을 세타로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보통 생각을 해줘요. 그래 놓고 우리가 보통은 각의 단위를 라디안을 붙여주는 건데 우리가 매번 이거를 붙여주기가 솔직히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일명 이렇게 각을 표현할 때는 라디안을 보통 생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60도를 그냥 앞으로 3분의 파이라 그럴 거고 그때 실제로 뒤에는 라디안이 생략이 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3분의 2 파이는 120도다. 이때 우리는 뒤에 라디안이 생략이다라고 읽어주는 거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두 개를 왔다 갔다를 바꿀 수 있어야 돼. 다들 할 수 있어요? 나는 되게 어려운데 이거. 너네 잘하나 보네. 좋아요. 그럼 계속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해볼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기.
넓이 구하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부채꼴을 그렸더니 해당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고요. 여기에 각도가 60도인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이것의 넓이를 구하라는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구하겠니라 그러면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호의 길이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는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의 둘레를 생각해서 일명 2파이 r 거기다가 여기 각도가 60도가 되니까 전체에 360분의 얼마가 되겠다? 60도가 된다라 그래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렇게 구할 줄 알 거야. 내 말이 맞나? 또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에다가 마찬가지 이 넓이는 전체 360분의 60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중학교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풀었던 방식일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호도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구해볼게. 알겠죠?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런 얘기 해보자. 우리는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뭘로 나올 거냐면 호도법으로 나올 거야. 그럼 이거는 몇 분의 파이라고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 360도도 호도법으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2파이가 되는 거 맞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파이가 되는 거 맞아? 2파이가 약분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얘는 2랑 그냥 3분의 파이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호도법에서는 그냥 얘랑 곱하면 뭐가 된다? 호의 길이가 나와. 됐어? 그럼 마찬가지 여기 바꿔보자. 여기도 뭐? 2파이. 얘가 얼마야? 3분의 파이가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가 2파이가 파이 날라가고. 됐어요? 그러면 뭐 2도 여기도 뭐 지워지면 이렇게 돼서 총 3분의 2파이가 된다라고 해도 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보자. 자, 마찬가지 부채꼴이 있고요. 해당하는 요 반지름 길이가 r이고요. 해당하는 첫 번째는 그냥 세타 도라고 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여기가 L. 그래서 호의 길이가 원래 어떻게 구했다? 다시 가보자. 원래는 2파이 r에다가 원래는 360도 분의 세타도로 구했다라는 거야. 근데 얘를 이제 문제는 호도법으로 나올 거고, 그럼 이제 호도법 생각하면 360도를 바꿀 거야. 2파이라고 바꿀 거고, 우린 이 세타가 세타 라디안으로 나올 거야. 그럼 이 도를 지워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2파이가 뭐가 돼? 지워지면서 우리는 호도법으로 주어지면 r 곱하기 세타가 그대로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이 되는 거야. r 세타. 자, 그럼 넓이도 해보자. 자, 넓이는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원래는 파이 r 제곱에 360도 분의 세타도가 되는 거야. 근데 얘를 호도법으로 바꿀 거니까 얘가 2파이가 되겠고, 그럼 여기 세타를 지워서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파이가 날라가겠지.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뭐가 돼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다라고 둘 수가 있고, 여기서 실제로 r 세타는 우리 뭐야?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R 세타 자리에 L을 써도 되니까 얘를 2분의 1 R L이다 라고 둘 수도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 얘를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만약에 여기 반지름 길이가 3, 얘가 예를 들어 뭐 얼마라고 해볼까? 여기가 뭐 4분의 파이가 나왔을 때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호의 길이는 두 개를 그냥 곱하라. 3 곱하기 4분의 파이. 얘의 넓이는 2분의 1에 r의 제곱에 세타 4분의 파이를 구하거나, 또는 얘가 2분의 1에 r 4분의 파이와 그리고 l 방금 구했던 얘를 대입해서 3 곱하기 4분의 파이를 써서 요 넓이를 구해준다.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문제인가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고요.
60분법을 호도법을 60분법으로 잘 바꿀 줄 아냐? 당연히 쉬운 쪽은 호도법을 60분법 바꾸는 게 쉬우니까 그냥 파이 자리에 전부 다 뭘 집어넣어서 180도를 집어넣어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따져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럼 여기다 180도를 넣어요. 그러면 나누면 얼마지 이게? 15인가? 15가 맞나? 그래서 15 곱하기 5니까 75도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한눈에 보이니? 뭐가 틀린 건지? 그렇지. 2번이 틀렸죠. 180을 5로 나누면 얼마죠? 그래 봐. 36. 곱하기 4. 144. 나보다 잘하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실제로 180도 집어넣으면 된다 정도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이게 많이 하면 그냥 뭐가 몇 도인지, 뭐가 몇 라디안인지가 바로 잘 돼. 나는 잘 못하는데 바로 잘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밑에 거도 해볼게요. 자,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래. 우리가 60분법으로 일반각을 나타내는 것을 할 줄 아니까 호도법으로 나타내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럼 일단은 300도를 호도법으로 먼저 고쳐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몇 분의 몇 파인지 다들 알아요? 얘가 몇 분의 몇 파이? 6분의 5파이. 그래. 아우, 잘하네. 그래서 우리가 요 각을 일반각으로 쓰면 이번에는 2파이 n 더하기 6분의 5파이라고 쓰는 게 우리는 요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표현했다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잖아. 6분의 11파이잖아. 3분의 5파이잖아. 멍청이야, 멍청이. 자, 말한 대로 믿고 맞죠?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10도. 그럼 일단 마이너스 210도를 양수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가 마이너스 360 더하기 150도가 되니까 150도에 대한 호도법을 구해야겠죠. 얘가 뭐예요?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얘가 2파이 n 더하기 6분의 5파이예요 라고 쓰는 게 호도법으로의 일반각이 되는 거다. 너는 나보다 잘하니까 밑에 것 좀 빨리 해볼게요. 알았죠? 자, 이번에 필수예제 6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4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 cm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와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나와 있는 거 뭐라고요? 반지름 r, 얘가 4고요. 호의 길이 2파이가 주어졌어. 그때 뭘 구하라고요? 중심각과 넓이를 구하라는 거다. 그럼 우리 공식 한 번만 더 적어줄게. 나는 알아. 너네를 위해 적는 거야. r 곱하기 세타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는 두 가지였죠. 2분의 1 r제곱 세타거나 또는 2분의 1 rl이 되겠다. 자, 그러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위에 식에다 대입해서 2파이가 4 곱하기 세타가 되니까 세타는 당연히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이는 뭐 하면 돼?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 r에다가 4를 넣어도 되고 또는 r하고 l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곧바로 넓이를 구해도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에 r 곱하기 2파이다라고 구해서 얼마가 되겠다? 4파이가 되겠다라 그래서 우리는 중심각과 넓이를 구하는 것은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공식만 잘 외우면 돼요. r 세타, 2분의 r제곱 세타, 2분의 r에.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발음을 굴린 이유가 앞니빨이 가짜라서 그래요. 그 발음이 흐트러질까 봐. 앞니가 가짜야. 예전에 깨졌어. 넘어져서. 아무튼 그래서 그래. 선생님 일부러 막 발음을 굴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앞니가 가짜다 보니까 발음이 새. 그래서 그 발음을 새는 거를 보완하려고 입도 크게 벌리고 일부러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과도한 액션을 취하는데 그게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알았죠? 살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누가 오버한다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알았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7번. 이번엔 둘레의 길이가 8이고요. 부채꼴의 최대 넓이.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나왔는데 쟤를 호의 길이랑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당연히 부채꼴을 그렸을 때 요 전체를 둘레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둘레의 길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반지름 2개와 그 다음에 호의 길이 하나,
이게 둘레 길이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 둘레 길이가 얼마다? 8이라는 얘기는 2R 더하기 L이 얼마다? 8이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뭘 구하래?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을 구하라 문제다. 그럼 이제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 공식이 뭐예요? 2분의 1. RL이 되는 거니까 이것의 무슨 값 구하라? 최대값 구하라. 뭐가 주어졌을 때? 얘가 주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익혀주면 되겠다. 첫 번째는 2R 더하기 L이 8일 때 요거의 최대값이니까 이를 한 문자로 돌리기 위해서 위의 식을 L은이라고 정해서 8-2R을 아래 식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R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다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넣으면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4R이 되는 거니 당연히 완전제곱해서 R-2제곱 더하기 4가 되니 얘는 반지름이 2일 때 넓이 4가 최대값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따라서 R이 얼마일 때? 2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를 최대 넓이 4죠. 그래서 최대 넓이 4고요. 그러면 R이 2일 때 중심각을 구하자. 그럼 R이 2면은 누굴 곧바로 구할 수가 있어? 대입하면은 L을 구할 수가 있고 L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때 중심각을 구하자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관계는 뭐였어? 4는 R 세타였죠. 됐어요? 따라 세타는 뭐가 되겠다? 2가 될 거고 실제로 2는 각이야? 라디안? 알았죠? 그래서 이 라디안이 만족하는 최대가 될 때 세타가 된다라고 구하는 거야.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 해볼게요. 두 번째는 다들 수학한가요? 수학하에서 배운 적이 있죠. 더한 게 주어졌을 때요. 곱하기의 최대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저 더하기식을 뭘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냐면 일명 산술기하를 통해서 해당하는 곱하기의 최대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해. 즉, 2루트 두 개를 곱한 거 2RL. 이렇게 해서 우리는 RL의 최대값을 구하자. 따라서 우리는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렇게 지우고요. 양변을 제곱하면 16. 여기가 2RL. 그러면 우리는 RL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8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2분의 1 RL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4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고 그럼 그때 R과 L은 누군데? 라고 얘기하면 그 등식이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이 등식 들어갈 때는 두 개가 뭐 할 때가 됐어요? 같을 때가 우리는 산술기하 조건이다. 됐어요? 따라서 2R과 L이 뭐 할 때? 같을 때인데 합이 8이 돼야죠. 그럼 각각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된다는 거다라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반지름이 얼마일 때다? 2일 때가 되겠고 L이 4일 때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잘 보면 봐봐. 그 두 개가 뭐 할 때죠? 항상 같을 때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봐봐. L은 뭐였죠? 공식 L은? R 세타죠. 근데 세타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야.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애불이 2란 얘기일까? 아니란 얘기일까? 둘레의 길이가 얼마로 주어졌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중심각의 크기는 항상 2라디안일까? 아닐까? 당연히 뭐만 바뀌겠어? 문제에서는 이 길이 바뀌겠죠. 그런데 그 넓이의 최대가 되는 순간에 결국 산술기가 쓰면 두 개가 뭐 할 때 애불이 같을 때니까 항상 이렇게 될 거죠. 그런데 L이 R 세타잖아. 그러니까 세타는 항상 얼마?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고정이야. 각은. 애불이 2가 돼. 알겠죠? 모르겠으면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서 직접 다 구해.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풀이방 크게 두 개, 한 문자로 고쳐서 해당하는 R과 L을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산술기하를 통해서 구해봤더니 그 산술기하의 조건이 이 두 개가 같을 때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2R이 항상 L이 될 텐데 L이 R 세타니까 항상 세타가 2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산술기하 이용하면 결국에는 얘가 같아야 되니까 4, 4 그러니까 R은 2, L은 4니까 2분의 1 R의 공식에다가 R에다가 2, L에다 4를 집어넣어서 그냥 답을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편한 풀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3개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거. 자, 이번에는 4번. 뭐냐면 삼각함수 배워봅시다.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정의.
자, 우리가 이미 여태까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웠고요. 이제 뭘 배울 거다? 삼각함수라는 것을 배우자. 지수함수는 지수꼴로 표현되는 XY 관계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로그꼴로 표현되는 XY 관계가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XY 관계가 삼각함수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연결된 것을 삼각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삼각함수의 정의를 먼저 할 건데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좌표 평면상의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을 하나를 그려볼게요.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을 하나를 그려봅시다. 그랬을 때 해당하는 동경 하나를 그릴 거고요. 이 끝점을 P라고 쓸 겁니다. 그때 요놈의 좌표를 X, Y다 라고 잡아볼게요.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동경의 크기를 여기를 세타다 라고 얘기해 볼게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때 우리는 뭘 정의할 거냐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거다. 우리는 실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중학교 때는 일명 삼각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각을 세타라 그랬을 때 여기 변의 길이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일 때 일명 삼각비라 그러죠. 너네는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다들 알죠?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라 그래요? A분의 C라고 얘기하고요. 코사인은 A분의 B, 탄젠트를 일명 B분의 C라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삼각비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웠을 거다. 그래서 외울 때는 다들 뭐 잘 외우죠? 사인, 맞죠? 또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다. 이런 식으로 해서 A분의 C, A분의 B, 안 했어, 이렇게? 몰라. 자, 아무튼 B분의 C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해당하는 이 세타는 예각에서 0도와 90도에서만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근데 우리가 지금의 이제 이 각은 0도부터 360도 안에서 요 삼각함수를 정의를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일단은 똑같이 하는 게 맞아. 즉, 사인 세타는 마찬가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여기도 당연히 R이 되는 거잖아.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밑변 길이가 X고 여기가 Y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사인의 정의는 뭐분의 뭐겠어요? R분의 Y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R분의 X가 되는 거고, 탄젠트의 정의는 X분의 Y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XY는 길이가 아니라 좌표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각도가 1사분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X와 Y가 전부 다 플러스니까 해당하는 이 X와 Y 값 주어졌을 때 사인 또는 코사인 또는 탄젠트 값이 전부 다 양수 값으로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그 각도가 2사분면에 동경이 그려진다면 해당하는 요놈의 좌표 X, Y는 X좌표는 음수고 Y는 양수가 되거든. 그럼 그때 우리가 사인을 구해보면 R분의 Y는 양수니까 양수가 될 거야. 하지만 코사인은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값이 나올 거고, X분의 Y도 음수분의 Y, 양수니까 음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3, 4분면에서는 해당한 XY가 둘 다 부호가 뭐죠?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음수고요. 음수인데 음이니까 양이 나와. 그리고 4, 4분면에서의 각은 마찬가지 여기가 X, Y면 X는 양수, Y는 음수니까 얘는 얘가 양,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즉 방금 이런 식으로 X, Y 4분면에 따른 부호를 조사해 봤더니 1, 4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뭐가 되겠다? 양수가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양수 이렇게 하죠. 그리고 2, 3분면에서는 뭐만 양수였어요? 구해봤더니 뭐만 양수다? 누구만 양수? 누구만 양수?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 아, 그래서 여기는 사인만 양수구나. 3, 4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야? 구해봤더니 탄젠트만 양수. 그래서 탄젠트만 양수고요. 4, 4분면은 누구만 양수더라? 코사인만 양수더라.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정의는 앞으로 R분의 Y, Y가 좌표예요. 그것이 사인.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가 되겠고, 그럼 동경의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해당하는 1, 4분면은 전부 다 양수, 2, 4분면 사인만 양수, 3, 4분 사인만 양수, 4분 코사인만 양수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결국엔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양수인 4분면은 몇 4분면인지 구하라 그래. 사인, 코사인 다 양수인 거 몇 4분면 구하라 그래요. 몇 4분면인지 알아? 사인, 코사인 다 양수인 거?
이제 일성면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거란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지금 우리가 내린 정의를 가지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관계를 조금 한번 내볼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해요. 자, 첫 번째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항상 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항상. 자,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해당하는 탄젠트가 x분의 y인데 코사인은 r분의 x고 얘가 r분의 y니까 둘 다 똑같이 r을 나눠도 식은 변화가 없겠고요. 그때 당연히 r분의 x를 우리는 뭐라고 써? 코사인. r분의 y는 사인이니까 앞으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써도 같다가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얼마라는 관계가 있냐면 1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요. 이 관계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증명해 보면은 사인은 지금 r분의 y니까 얘를 제곱해 보면 r제곱분의 y제곱이 될 거고 얘는 r제곱분의 x제곱이 될 거야. 따라서 얘가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다른 말로 요 원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곧바로 뭐라 쓸 수가 있어? 요 놈도 r 제곱이니까 항상 얼마다? 1이다라 그래서 일명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항상 1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인 제곱이니까 줄여 얘기해야겠죠. 줄임말 몰라요?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변형해서 우리는 뭐야? 사인 제곱은 뭐가 됐어요? 사인 제곱은 1마 코제곱. 맞죠? 1마 코사인 제곱 세타고 코사인 제곱은 1마 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삼각함수를 정의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해당하는 어디서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과 코사인은 제곱해서 합이 항상 1이 된다. 그래서 서로 이런 관계까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만 덧붙이면 삼각비값 다들 0도부터 90도 안에서 특수각 다들 아니? 한번 가볼게요. 다들 알겠죠. 설마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 코사인 세타 그래서 나 아는 건데 그냥 선생님 적는 거야. 너네 다 알겠죠? 탄이 세타라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호두법으로 좀 쓸게. 0 그리고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얘를 실제로 60분법으로 쓰면은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다들 알고 있지만 같이 한 번만 해보자. 자, 기억해요. 사인 0은 얼마죠?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1, 탄젠트는 0이고요. 사인 30도죠? 얼마?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또는 3분의 루트 3.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도 2분의 루트 2. 얘는 1이다. 얘는 2분의 루트 3. 얘가 2분의 1. 얘가 루트 3. 얘가 1, 0. 얘가 무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해당하는 0도와 90도 안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 내가 하나만 더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문제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 보자. 예를 들어 P의 좌표가 얼마라고 가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4,3이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R을 구해줘야 돼요. R은 뭐가 되는 거야? 원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에다가 뭘 씌운 거가 되는 거야? 루트 씌운 게 되는 거야. 그럼 R은 얼마죠? 지금은 R은 얼마야? 어렵나? 루트 16 더하기 9가 어려운 거야? 5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어. 이제 사인 세타는 얼마다? 뭐분의 뭐? R분의 Y. 그리고 5분의 5.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뭐다? 5분의 얼마? 마이너스 4.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대답하는 게 점이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뭘 갑자기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냐면 봐봐. 사인의 6분의 5 파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될 거야. 됐어요? 사인 몇 도? 60분법 표현하면 사인 몇 도? 150도. 그럼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봐봐. 좌표 평면상에다가 150도를 먼저 동경을 표시해요. 150도 동경을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삼각함수 값을 구하려면 요 놈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이 말까지 이해하겠어요? 요 놈의 좌표가 필요해요. 그럼 요 놈의 좌표를 구하려고 봤더니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여기는 이제 몇 도가 되는 거야? 3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각비를 이용하는 게 중요해. 삼각비라는 것은 30도면 몇 대 몇 대 몇인 거 다들 알아요? 1대 2대 루트 3.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 루트 3인 거 다들 아나요?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1 되는 거 맞아요? 됐어? 그러면 R은 2, X는 마루트 3, Y는 1이 되는 거야. 그때 뭘 구하래? 사인 6분의 이제 5파이를 구하면 되고 얘는 뭐분의 뭐? R분의 Y가 되는 거니까 2분의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가 이 해당하는 호도법의 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자, 일단 해봐.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뒤쪽에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8번이고요. 이런 거네요. 원점과 점 P가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그랬을 때 다음 식의 값들을 구하라는 거다. 뭐야? 코사인, 사인, 탄젠트 구하라는 거죠. 이제 잘 해요. R만 구하면 되는 거 맞아요? R은 얼마죠? 루트 25 더하기 144니까 루트 169니까 R은 13이다. 다들 잘 나와요? 좋았어요. 잘하죠? 그래서 R은 얼마다? 13이구나.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 Y가 얼마다? 마이너스 12니까 당연히 우리 사인 세타 구하세요. 라 그러면 13분의 마이너스 12.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마이너스 5.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2.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끝이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3분의 5에서 빼래요. 마이너스 얼마? 13분의 12.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뭐 계산하면 13분의 뭐 7이다 정도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뭐 이것도 계산하라 그러면 대입하는 거다. 대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R만 잘 구하시면 돼요.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12, 탄젠트는 5분의 12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 지워지고요. 됐죠. 그리고 요거가 하나 지워져서 요렇게 지워진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다. 따라서 점 P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R만 구해서 R분의 Y 사인, R분의 X 코사인, X분의 Y 탄젠트로 구하면 된다. 자, 밑에 거 하나 더 해볼게요. 밑에 거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세타가 4분의 3파이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 세타를 구한다. 이제 할 줄 알겠어요? 자, 4분의 3파이. 일단은 바로 안 되면 60분법을 고쳐서 제가 135도구나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다가 135도를 살짝 그려주시고요. 135도니까 90도에 45도만큼만 더 간 거니까 여기가 135도, 그게 4분의 3파이, 결국엔 여기가 45도가 되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요. 우리는 이거는 1대1대 루트 2가 좋겠죠? 1대1대 루트 2라고 하자. 그러면 요놈의 X좌표는 얼마다? 마일, Y좌표는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인의 얼마? 4분의 3파이는 얼마? R분의 Y.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얼마?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문제 다들 알아? 좋아. 그래서 계산하면 끝이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1을 쓸게. 그리고 탄젠트가 1이 돼서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뭐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루트 2다. 구할 수가 있다. 자, 나보다 더 잘하겠죠? 한번 빠르게 밑에 거 해볼게요. 빠르게 밑에 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10번, 11번 간단하니까 바로 풀어볼게. 자, 문제가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더니 양수, 코사인과 탄젠트가 곱했더니 음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사분면을 구하라는 얘기다. 그러면 당연히 곱한 게 양수라는 것은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사코가 플러스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게 뿔뿔이거나 마마인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당연히 뭘 따라가야 돼? 플러스가 되는 게 맞고 그러면 곱하기 0보다 작은 이때는 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따져주는 거죠. 또는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코사인도 마이너스니까 그때 탄젠트는 뭐가 돼야겠다? 플러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상황은 두 가지죠. 사인, 코사인 플러스면서 탄젠트가 마이너스이거나 또는 사인, 코사인은 음수인데 탄젠트가 양수인 사분면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그런 사분면이 있나요? 사인, 코사인 양수고 탄젠트가 음수인 사분면, 탄젠트만 음수인 사분면. 사인, 코사인은 양수고 탄젠트가 음수인 사분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그런 거 없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음수고 탄젠트가 양수인 거 몇 사분면? 3사분면. 답은 3사분면만 된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3사분면은 탄젠트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다. 밑에 것도 바로 할게요. 자, 밑에 문제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일 때 절대값 사인 세타,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루트 탄젠트 제곱 세타를 간단히 하시오라는 거다.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표현은 루트 코제곱, 루트 탄젠트 제곱이다. 자, 루트 코제곱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쓴다? 그렇죠. 절대값 코사인 세타라고 써는 게 엄청 중요하다. 마찬가지 루트 탄젠트 제곱도 절대값 탄젠트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할게. 저렇게 루트의 제곱 나오면 쟤를 보고 절대값이다라고 쓰는 행동들을 꼭 해줘야 된다. 알았죠? 루트 x제곱 알죠?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 이거 정말 자주 나와. 그냥 x라고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랬더니 우리 몇 사분면이에요? 지금 2사분면이더라. 그러면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죠? 자, 사인이 양수야, 음수야? 2사분면에서 양수니까 그대로.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다라고 쓰는 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거 풀고 쉴게요. 자, 밑에 거 194, 195, 196번 풀어봅시다. 자, 필수 예제 12번이고요. 뭐냐면 1 더하기 사인분의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분의 1 더하기 사인을 간단히 하시오라는 거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이용해서 쟤를 최대한 간단히 고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저놈을 지금 간단히 하려고 봤더니 더 이상 간단히 할 게 없으니까 우리 유일하게 분수의 합, 통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통분 한번 해볼게요. 통분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저기 분모는 두 개를 원래 곱하기인데 저 정도에 곱한다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1 더하기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다. 요렇게만 좀 써주는 거예요. 그냥 곱했다. 그리고 코사인은 당연히 저 코사인은 곱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코사인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그리고 오른쪽은 1 더하기 사랑 1 더하기 사를 곱하니까 1 더하기 사인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전개하면 1 더하기 2사의 더하기 4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아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죠. 그러면 여기는 총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뭘로 묶여? 2로 묶여서 1 더하기 사인이 남을 거고 그럼 여기도 1 더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었구나. 그러면 1 더하기 사인이 탁 날아가면서 5만 남는다.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남는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나오면 걔를 1이라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모르겠어? 아무튼 잘 해봐야 돼. 선생님이 하나만 해볼게. 같이 밑에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밑에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몇 번 해볼까? 내가 하나만 더 해볼게. 나 시켜봐. 몇 번이 좋겠어? 좀 어려워 보이는 거. 말해. 민채야, 몇 번? 2번? 그래, 2번 내가 한번 해볼게. 자, 2번을 한번 선생님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뭘 할 거냐면 제곱을 먼저 할 거야. 저 사인 빼기 사인분의 1이라는 것을 그냥 뭐 해보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먼저 제곱들을 먼저 해볼게. 그럼 앞에 거에 제곱을 해보면 당연히 뭐야?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2배, 2개 곱한 건 어차피 1이겠죠? 서로 역수니까. 그리고 더하기 사인 제곱분의 1이 남을 거다. 그래서 남을 쭉 써볼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 제제곱하면 탄젠트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제곱을 한 것뿐이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당연히 얼마라고 바꿀 수가 있다? 1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숫자부터 쓰자. 1 빼기 2 더하기 2예요. 그럼 날라가니까 빼기 2. 그래서 이렇게 남겠고 남는 거는 사인 제곱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과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분의 1이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탄젠트라는 것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의 전체 제곱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쓰는 거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럼 얘는 탄젠트 제곱분의 1은 탄젠트의 역수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분의 1은 사인분의 코사인이 돼. 그럼 그거의 제곱이니까 얘를 딱 지우고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에요.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면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해야 돼. 왜요? 많이 하다 보면 경험상 나와. 거기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 뭐냐면 막 고치다가 보면은 다 방법이 달라.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좋고 저렇게 바꾸는 게 좋다가 보일 거야. 선생님 딱 알려주세요. 미안해. 나도 잘 못하거든. 나도 경험상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이게 딱 방법이 없거든. 왜? 문제가 마음대로 쓸 거 아니야?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경험상 했더니 일단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 두 개를 계산해 보자.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분모는 사인 제곱분의 1로 똑같으니까 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 쓸 수가 있겠고 여기가 코사인 제곱분의 1마 4제곱이 되는 거야. 그런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뭐로 바꿀 수가 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에요. 이게 사인 제곱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개 나누면 1, 여기도 1. 그래서 마일 더하기 1 더하기 1, 1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나머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하나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문제네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요. 이거 뭐 왜 이렇게 커? 잠깐만. 왜 이렇게 커? 자,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코사인 가지고 누굴 구해볼 거냐면 사인과 탄젠트를 구해볼 거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아까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라고 알고 있었다? 1이라고 알고 있었죠. 따라서 당연히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뭐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 따라서 지금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5분의 9가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 25분의 16이 되는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16이 될 거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거다. 그런데 세타가 몇 사분면이래요? 4사분면이라고 나왔으니까 부호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가 되겠다라고 써주는 거야. 됐어? 자, 이제 뭐 구하시면 돼요? 탄젠트 구하면 되고 탄젠트는 근데 뭐 분의 뭐였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얼마였어요? 5분의 3. 사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4.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탄젠트는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인과 탄젠트를 구하는 거야. 코사인 가지고. 요게
일반적으로 답지풀이. 알겠죠?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 이 방법을 꼭 하라는 건 아니야. 강요는 아니야. 알았죠? 근데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아.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각도를 봤더니 몇 사분면에 나와 있어? 4사분면 나왔으면 4사분면의 동경을 하나를 그려줘. 됐어? 그랬을 때 코사인이 5분의 3이잖아. 근데 코사인의 정의가 뭐분의 뭐야? 뭐분의 뭐? R분의 X잖아. 그럼 여기서 직각상을 아까처럼 내려서 얘를 얼마라고 잡고 5라고 잡고 얘를 3이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그럼 요놈의 좌표가 3,4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4, 탄젠트는 3분의 마이너스 4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나는 보통 이렇게 풀어. 알겠죠? 그런데 꼭 강요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틀리지 않으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자, 밑에 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19-7번과 197번과 198번 다 해보자. 이건 한 번에 쭉 갈 거야. 그렇죠? 한 번에 쭉 가겠습니다. 한 3개 정도인데요. 다 같은 얘기를 해서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야. 해보자.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 사인 세타는 4 코사인 세타를 만족할 때 사인 더하기 코사인 구하라. 세타는 파이와 2분의 3파이다. 자,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라는 얘기죠. 뭐 하면 구할 수가 있을까? 라는 거 딱 보고 알겠어? 뭘 구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양변을 제곱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양변을 제곱해서. 따라서 양변 제곱하면 9 사인 제곱 세타는 16 코사인 제곱 세타요.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쪽을 고쳐요. 코사인 제곱이나 사인 제곱을 얘를 1마 4제곱, 1마 코제곱 한 문자로 돌리는 거야. 그럼 얘를 1마 4제곱 고치면 16에 1마 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9 4제곱 마 16 4제곱이 넘어가니까 25 또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가 되겠다? 16이 될 거고 똑같죠. 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16. 따라서 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인데요. 몇 사분면이라고 또 나와 있냐면은 제가 3, 4분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인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 하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것은 이 식을 원래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사인에다가 5분의 4를 넣어라. 그러면 당연히 양변에 4를 나누면 될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방법이 또 일반적인 답지풀이고요. 알았죠? 두 번째는 저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능 같다라고 나오면 우리 또 관계 하나 더 알고 있는 거 있죠? 뭐 분의 뭐? 코사인 분의 사인을 뭐라고 또 불러? 탄젠트니까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 탄젠트 세타는 이라고 알고 있고요. 얘가 얼마가 되겠어? 나누면 3분의 4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탄젠트를 알 때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라 문제야. 뭔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두 번째 방법으로 가서 해당하는 세타가 3, 4분면이니까 3, 4분면에다가 동경을 그려놓고 해당하는 우리가 x분의 y가 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만들어 놓고 밑변이 3, 높이를 4라고 쓴다. 그럼 빗변은 5가 되겠지. 그럼 요놈의 좌표는 마3,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뭐예요? 5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마3 이렇게 구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사인 코사인의 등식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은 제곱해서 구하거나 탄젠트로 구하거나 뭐 니네 마음대로 해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도 2번 해보자. 2번은 1 더하기 사인분의 1 더하기 1마 4분의 1이 2분의 1일 때 또 탄젠트를 구하라. 일단은 왼쪽 식을 정리해서 뭔가 구해야 될 것 같아.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것은 통분밖에 없죠? 그래서 통분해서 구합시다. 자, 통분하게 되면 분모끼리 곱하니까 2개 곱하면 뭐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 1마 싸랑 1 더하기 싸랑 더하겠죠. 그러면 싸가 날아갈 거니까 2만 남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자, 따라서 우리는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인지 구하자. 크로스 곱해서 5마 4제곱이 5마 5 4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또 사인 세타를 얼마라고 알고 있다? 루트 5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무슨 값을 선택할 거냐면 2, 4분면이니까 이번에 플러스가 될 거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인 제곱 알죠? 그럼 코사인 제곱 얼마라고 알아요? 5분의 3거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도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그 중에 우리는 뭘 써줄 거냐면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다. 자, 이제 우리는 탄젠트를 구하자. 탄젠트는 뭐분의 뭐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분의 얘가 된다. 따라서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결국에는 주어져 있는 값들 가지고 풀어주는 거다. 계속 할 거야. 알았죠? 계속 합시다. 큰일 났다. 미안해. 또 내가 시간을 지체해서. 수업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다들. 아, 내가 쓸데없는 소리만 하면 수업만 하면 금방 끝나는데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 알았죠? 아. 자, 계속 해볼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들을 구해보자. 사인 곱하기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해보는 거예요. 해보자. 그럼 일단 사인 곱하기 코사인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것을 양변을 제곱하시면 돼요.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나옵니다. 자, 당연히 저거 제곱하면 뭐가 되니? 그렇죠. 여기다 쓸게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얘가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뭘 알아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얼마라고 알고 있다? 1이라고 알고 있죠? 아, 그래서 이 사코라 쓸게요. 이 사코는 1을 넘겨서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그러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그래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4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주 하다 보면 당연히 저걸 제곱해서 구할 거고 우리가 매번 이놈을 사제곱 이렇게 쓰지 않고 곧바로 보통은 1 더하기 2 사코다 이렇게 쓰고 바로 한다는 정도는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사마코를 구할게요. 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어떻게 구할 거니? 아, 우리가 얘를 뭐 해서 구할 거다? 어차피 제곱해서 구할 거고 이 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뭘로 구하면 돼? 사 더하기 코 하니까 사 더하기 코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몇 사코를 빼면 되는 거야? 4사코를 뺀 다음에 마지막에 뭘 씌우자? 루트 씌우는 문제인 거 맞아? 그래서 요거 계산하자.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4분의 1 마이너스 4에 방금 구한 사코를 쓰셔야 돼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될 거다.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얼마가 돼요? 2분의 4. 자, 통분하게 되면은 2 만나니까 4분의 7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우리는 요걸 없앨 거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봤더니 누가 더 크대? 사인이 더 크다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답은 뭐 2분의 루트 7이다 정도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 사인 세제곱 대 코사인 세제곱 뭐야?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코에 더하기 코 제곱을 쓰시던가 또는 이걸 보고 그렇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사코에 사 더하기 코를 쓰던가 결국에는 쟤를 구하려면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사인 더하기 코사인과 사인 곱하기 코사인만 알면 되는 거야. 됐죠?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어차피 1이니까. 따라서 위에 걸로 구해보면 얘가 2분의 1에 여기가 1 그리고 마이너스 4코인데 얘가 막 8분의 3이니까 더하기 8분의 3. 그래서 계산하면 뭐 답 나오는 거 밑에 것도 똑같이. 자, 사인 4제곱 더하기 코사인 4제곱 구하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사인 4제곱 대 코사인 4제곱은 어떻게? 한 명만 도와줘. 어떻게 할까 이거는? 그렇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제곱에서 빼면 되겠죠. 얼마? 2 4제곱 코사인 제곱을 빼면 되겠다. 맞아? 근데 이게 얼마야? 얘가 1이니까 1 빼기 2에다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의 제곱을 갖다 쓰면 답인 거야. 됐죠? 그래서 뭐 계산하면 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된다. 마지막 하나인가? 좋아, 마지막 하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서 마지막 하나 하고 밑에 거 풀고
시험지 풀이 할 수 있나? 혼자 찍고 있을게. 알았죠? 니네 가. 혼자 찍지 뭐. 혼자 찍지 뭐. 혼자 뭐 안 되면 찍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필수 예제 풀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5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의 두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일 때 k 값을 구해주는 문제다. 누가 봐도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k를 구하라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5분의 1한 걸 알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k란 걸 아는 거죠. 그때 k를 구해주자. 즉 사인 곱하기 코사인 구하면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얘를 양변을 뭐 하면 되겠다? 제곱을 하면 되겠다. 자, 여기다 쓰면 바로 갈까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2사코니까 1 더하기 2사코는 25분의 1이 될 거다. 따라서 나머지는 계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5분의 24. 그래서 계산하면 사코는 마이너스 25분의 10이다. 따라서 얘랑 같다 문제죠? 간단하죠? 25분의 12. 그러면 양변에 5를 곱해서요. 계산하면 끝. 그래서 답은 K는 마이너스 5분의 10이다. 자, 한 번에 쭉 해볼게요. 밑에 문제들 한번 전부 다 풀어봅시다. 알았죠? 199번부터 208번까지 양은 많지만 다 풀어볼게요.